최근에 도널드 트럼프가 미국 대선에서 승리했죠. 근데 이분이 한국이랑도 인연이 깊은 게 IMF 직후에 거제도를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부동산 큰손 시절이었는데요. 다들 아시는 얘기일 텐데 대우랑 관련이 깊었잖아요. Fully expect to be back in Korea doing a second development with Daewoo. 조선소를 둘러보는 야두 투어를 하고요. 배 만드는 거 구경을 하다가 갑자기 무슨 생각이었는지 100m 높이 골리앗 크레인 꼭대기에 한번 올라가 보겠다고 하고, 이 대들보가 나사에서 로켓 발사대로 쓰던 건데 엄청나게 높고 사방이 뚫려 있어서 올라가면 일반인은 후덜덜 한다는데, 이 수영한 사람 인터뷰를 보니까 정상에 올라가서도 전혀 겁을 내지 않고 원더풀, 어메이징 뭐 이런 걸 연발했다고 하죠. 이게 26년 전 일이었는데 아무튼 이번에 당선되고 각국 정상들이랑 통화를 했다고 기사도 쭉 나오고 했어요. 우리나라의 다른 산업 분야 다 제끼고 딱 한 가지만 콕 찍어서 얘기를 했는데요. 조선, 한국의 군함, 선박 건조 능력 잘 알고 있다. 긴밀히 협력하자. 와, 당선 직후에 통화를 하면서 이런 얘기하기가 굉장히 이례적이라고 하는데요. 이거 보좌진이 찝어준 얘기일까요? 아니면 그 골리앗 크레인 위에 올라갔을 때 그 생각이 스르르 갑자기 난 걸까요? 예전에 바이든 대통령이 반도체 웨이퍼 흔들던 모습도 생각나고, 아무튼 조선업계가 뜨겁습니다. 슈퍼사이클이란 말이 나올 정도로 불타오르고 있죠. 특히 트럼프도 다녀간 오늘 주제인 이 기업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최근에 미 해군의 함정 유지보수 정비, 그러니까 MRO 사업을 연달아 수주했고요. 불과 한 달 전만 해도 연이어 터진 중대재해로 국회에 불려가고 또 기사로 두들겨 맞고 실적도 기대에 못 미친다는 얘기도 나오고 했는데 분위기가 확 바뀌었습니다. 이번 주제는요, 트럼프 시대 새로운 먹거리로 뜨고 있는 방산산업, 그 중에서도 해양방산의 주도권을 두고 HD 현대중공업과 치열하게 경쟁을 벌이고 있는 곳입니다. 각종 선박과 해양 플랜트, 시추선, 구축함, 잠수함까지 지난해 4월 새 이름으로 다시 태어난 한화오션입니다. 꿈이 아냐 그리고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6.25 때 학도병으로 참전했는데 낙동강 아래까지 밀려 내려갔다가 부산항에 정박해 있던 미군 군함을 보게 됩니다. 산 같았대요. 어마어마한 크기에 압도를 당하고 나도 저런 배 한번 만들어보고 싶다, 이런 꿈을 가지게 되죠. 1932년생 신동식이라는 분입니다. 아버지가 서울 고등법원장 출신 법조인 집안에서 태어났는데 할아버지도 법관이었고, 근데 다른 길을 택합니다. 서울대 조선공학과에 진학한 거죠. 배를 만들겠다. 근데 문제가 있었습니다. 서울대 조선공학과를 나왔는데 갈 데가 없는 거야. 조선업 자체가 거의 없던 시절이었으니까 큰 배를 만든다는 것 자체가 진짜로 꿈인 거죠. 현실은 어땠냐? 현실은 취업난. 그래서 한 2년 정도 고등학교 선생님을 했어요. 수학이랑 물리를 가르치면서도 마음속에는 계속 꿈이 있었던 거죠. 부산항에서 본 그 큰 군함. 근데 이걸 그냥 품고만 있었을까요? 세계 각국에 있는 조선소에다가 편지를 수십 통씩 이렇게 보냈어요. 나 좀 써주세요. 정말 잘할 자신 있습니다. 지금으로 치면 이메일이나 뭐 DM 같은 걸 무작정 보낸 거죠. 이게 먹혔을까요? 유럽에서도 손꼽히는 스웨덴 코쿰 조선소에서 기적 같은 답장이 옵니다. 한번 와보세요. 항공편 우리가 드릴게요. 바로 유럽으로 날아가서 조선소 엔지니어로 취직을 하고 하드 트레이닝을 받습니다. 스파르타식으로. 그리고 업계에서 가장 권위 있는 선급협회 로이드에 입성합니다. 국제검사관이라는 자리를 따내는데요. 한국인 최초라고 하고요. 꿈을 현실로 바꾼 거죠. 근데 그렇게 커리어를 탄탄하게 쌓아가고 있었는데 그때가 1965년이었거든요. 근데 갑자기 누가 이분을 찾는데, 그게 누구냐? 박정희 대통령이었습니다. 국가 원수가 젊은 엔지니어를 찾아서 만나자마자 이렇게 말했대요. 우리나라는 삼면이 바다지 않소. 조선공업을 한번 해봅시다. 이야, 그 얘기를 듣고 바로 한국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그리고 초대 경제수석으로 임명됐어요. 경제학자가 아니라 엔지니어 출신이 경제수석이었던 겁니다. 이런 분들이 모여서 조선소를 만들어보자, 꿈을 키우기 시작합니다. 근데 만드는 김에 초대형으로 한번 만들어보자. 당시에 조선 선진국이 미국이나 유럽 이런 데였는데 얘네 도크도 크기가 생각보다 별로였대요. 왜냐? 2차 세계대전 끝나고는 거의 조선에 투자를 안 했거든. 한국은 후발주자니까 처음부터 제대로 큰 걸로 가자. 도크를 초대형으로 만들면 경쟁력이 확 올라갈 거다. 그렇게 생각을 한 거죠. 물론 돈은 어마어마하게 많이 들겠지만 도전 없이는 발전도 없다. 조선공업진흥법 경제개발 5개년 계획에 그런 대담한 밑그림이 담기게 됩니다. 반대도 만만치 않았어요. 무모한 얘기다. 성공보장이 거의 없는 거 아니냐. 재벌 기업들도 선뜻 나서는 곳이 없었고요. 정부 안에서도 장관들이 대통령한테 가능한 방법들을 다 찾아보고 만나볼 사람들도 다 만나봤는데 도저히 이건 진짜 불가능합니다. 조선소는 안 됩니다. 했대요. 그랬더니 대통령이 뭐라고 했냐면, 이순신 장군도 만나봤어? 이렇게 호통을 쳤답니다.
그리고 이때쯤에 유명한 얘기가 나옵니다. 우여곡절 끝에 먼저 깃발을 꽂은 사람이 있었죠. 누구? 정주영 회장. 처음에는 도박이라고 했어요. 도박 중에서도 돈을 건 도박이 아니라 명을 건 도박이다. 근데 이 500원짜리 지폐 하나를 들고 영국에 가서 거의 기적을 일궈내고요. 이건 너무 다 아시는 스토리죠. 예전에 소비더머니에서도 자세히 다룬 적이 있었고요. 그때 다들 입을 모아서 와, 이게 되네. 유럽 사람들이 처음에는 한국에서 30만 톤짜리 배를 만든다고? 에이, 그게 물에 뜨겠어? 이렇게 비웃었는데 조선소가 완공되던 날 이미 유조선 2척이 바다 위에 두둥실 떠 있었죠. 또 한 사람이 있는데요. 바로 남궁년이라는 분. 1968년에 대한조선공사를 인수하고요. 본격적으로 초대형 조선소를 지을 새로운 터를 찾아 나섭니다. 그러다가 눈에 딱 들어온 곳, 거제도 옥포만. 임진왜란 때 충무공 이순신 장군이 외적을 물리친 첫 승전지이기도 하고요. 23전 전승의 신화가 시작된 곳이죠. 강등산이라고 나중에 여기를 폭파시켜서 바다를 메우는데 그 위에서 보니까 하늘이 내린 적지였대요. 수심도 충분하고 조수 간만의 차도 작고 능선이 이렇게 바람막이로 둘러주니까 태풍도 비껴갈 만큼 조건이 딱 맞아 떨어진 거죠. 1973년에 착공을 하고 근데 현대는 한 2년 만에 뚝딱 기적을 썼다는데 여기는 상황이 완전 달랐습니다. 일단 1차 오일 쇼크가 터지면서 꼬이기 시작해서요. 기름값, 자재값 막 치솟고 돈줄이 막히면서 거의 엎어질 위기. 이렇게 고꾸라지면 진짜 큰일이 나니까 정부도 새 사업주를 찾는데요. 그때 등판한 사람이 대우그룹 김우중 회장입니다. 세상은 넓고 할 일은 많다. 대우가 프로젝트를 이어받아서요. 착공 후 무려 8년 만에 옥포 조선소를 완공하게 됩니다. 이 김우중 회장이랑 트럼프 두 사람의 브로맨스가 진짜 쫀쫀했습니다. 뉴욕 맨해튼에 있는 트럼프 월드 타워, 그 70층짜리 초고층 빌딩을 함께 지은 사이고요. 한국에서도 트럼프 월드라는 이름의 주상복합을 올렸죠. 여의도랑 용산에. 당시에도 트럼프가 한국에 와서 어깨 쫙 펴고 다니던 모습 기억하실 텐데 이 두 사람의 만남이 박세리 선수의 US 오픈 우승 때라고 합니다. 트럼프가 골프광으로 유명하잖아요. 김우중 회장이랑 그 역사적인 경기를 같이 보면서 친해졌다고 하고요. 트럼프가 한국 선수들 우승할 때 거의 찐팬 모드로 트위트 날리고 뭐 했죠. 아무튼 다시 돌아와서요. 옥포가 완공되면서 조선업의 판도가 확 바뀝니다. 현대조선소가 먼저 치고 나가면서 1974년에 100만 톤 돌파, 79년에는 280만 톤, 81년에 옥포가 준공되면서 400만 톤급이 되고요. 세계 5위로 급부상합니다. 10년 만에 우리가 건조할 수 있는 총 선박 대수가 10배 늘었고요. 여러분들 잘 아시는 3대 초대형 조선소가 자리를 잡게 되는 거죠. 울산의 HB 현대중공업, 거제도에 두 곳이죠. 대우조선해양, 지금의 하나오션이 하나, 또 삼성중공업이 있고요. 초대형이라는데 이게 얼마나 크냐면 옥포 제1도크, 축구장 8개 정도 크기인데 세계 최대 단일 도크로 기네스북에 올랐습니다. 초대형 유조선 4척을 동시에 건조할 수 있는 엄청난 크기고요. 최근에 동시에 건조된 LNG 운반석 4척의 배값이 다 합치면 1조 원이 훨씬 넘었다고 합니다. 아무튼 1983년에 제2도크를 준공하고 5억 불 수출의 탑도 받았고요. 1993년 단일 조선소로 선박수주 세계 1위를 달성하기도 합니다. 그러다가 IMF 외환위기를 맞고 대우그룹이 해체되면서 워크아웃에 들어가는 고난의 시기를 맞습니다. 이걸 2001년 대우 계열사 중에서 제일 먼저 졸업하고요. 20년 넘게 주인 없는 회사로 부침을 겪다가 지난해 한화그룹이 인수한 거죠. 그리고 트럼프가 언급했던 군함 이야기, 방산 쪽 얘기잖아요. 하나오션은 1981년에 방산업체로 지정이 되고 초계함 안양함을 수주해서 2년 뒤에 인도했고요. 해군의 첫 국산 구축함 KDX-1 광개토 대양함을 순수 국내 기술로 건조해냈습니다. 또 국내 최초로 스텔스 설계를 적용한 KDX-2 충무공 이순신함, 제미니호 필압선원 구출 작전을 완수하기도 했죠. 또 최첨단 공법을 적용한 KDX-3 2번함, 율곡 2함도 하나오션의 작품입니다. 대우조선 시절부터 잠수함 쪽에 더 집중했는데요. 1987년 이후에 우리 해군이 발주한 총 24척의 잠수함 가운데 17척을 건조했고요. 우리 해군 잠수함 모든 선종을 다 했습니다. 또 자체 기술력으로 3,000톤급 이상 중형 잠수함을 독자 개발한 8번째 국가가 됐습니다. 2011년에는 인도네시아 잠수함 프로젝트를 따내면서 도산 안창호급 잠수함을 수출해서 국내 조선사 가운데 유일하게 잠수함 수출도 했어요. 그리고 지난 6월에 미국 필리 조선소를 1억 달러에 인수했습니다. MRO 사업을 노리면서 글로벌 시장 공략을 강화하려는 거죠. 미국 존스법이라는 게 있는데 여기에 미 연안 운행 선박은 자국 조선소에서 건조되어야 한다, 이런 조항이 있거든요. 근데 이 조선소가 6년 연속으로 적자에 빚도 많아서 기대도 되지만 걱정도 되는 상황입니다. 미국 현지에서 하는 거니까 한국에서와 다르게 인건비나 운영비 같은 건 리스크도 있겠죠. 오랜 라이벌인데요. 하나오션보다 6년 먼저 방산업체로 지정된 HD 현대중공업 얘기도 해볼게요.
우리나라 최초의 국산 전투함 울산함 개발을 시작으로요. 쭉쭉 치고 나갑니다. 이지스 구축함 배치 1, 2를 개발했고 해군의 중대형 함정 개발 사업 23개 가운데 12개를 독자 개발했습니다. 수성함 수출도 국내 최다 실적을 보유 중이고요. 5개 국가에 18척의 함정을 수출하기도 했습니다. 이걸 포함해서 100척이 넘는 함정을 건조했고요. 이 두 라이벌 회사가 요즘에 해외 수주전에서 계속 마주치는데요. 최근에 캐나다 잠수함 사업 얘기가 나왔는데 무려 60조 원짜리입니다. 판돈이 어마어마하죠. 얼마 전에는 캐나다 해군 사령관이 두 회사를 동시에 방문하기도 했는데 이런 사업이 폴란드 쪽도 있고 동남아 쪽도 있고 남미 쪽도 있고요. 근데 이 두 라이벌 회사가 호주 호위함 사업에서 한번 붙었는데 둘 다 탈락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을 누가 가져가냐에 따라서 업계 판도가 확 바뀔 거라는 얘기가 많아요. 한국형 차기 구축함 KDDX 수주전입니다. 8조 원 정도 되는 사업인데요. 지금도 해외 수주전에 임원 영입전에 장군 멍군 수준으로 계속 기사가 나오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극적으로 화해 모드가 조성이 되기도 했는데요. 자, 한국의 로키드 마틴을 꿈꾸는 한화, 그리고 그 꿈의 한 축을 담당하는 한화오션은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중국 조선업계가 막대한 물량 공세를 펼치고 해군력 증강에도 속도를 내고 있고요. 미국은 조선업 기반이 약해지면서 좋은 파트너를 찾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거 잘만 하면 조선업을 매개로 해서 한국과 미국이 엄청난 협력 관계가 될 수 있다. 경제뿐만 아니라 군사 안보 쪽으로도 한미 동맹을 다지는 동력이 될 수 있다. 이런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우리끼리 너무 싸우지 말고 때로는 경쟁하고 때로는 협력하면서 트럼프 시대 함께 글로벌 무대에서 이 K방산, K해양방산을 대표하는 이름으로 자리 잡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경쟁사 얘기가 많이 들어온 것 같기도 한데요. 방산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국민 혈세가 들어간 사업인데 이 두 회사가 만들어갈 미래, 단순히 기업 간 경쟁을 넘어선 얘기죠. 이 둘의 항해가 어디로 향할지 함께 지켜보시죠.